우리 예수안교회 목사님은 안지가 오래됐습니다. 아주 오래됐고요. 그러나 교회는 처음 왔습니다. 교회에 오게 된 계기는 몽골 때문에 오게 된 것 같고, 또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들어간 자야가 몽골에 가는 그것이 시간표가 되고, 그렇게 해서 제가 몽골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연결이 되면서 만남이 되고, 지금 몽골 현지에 우리 또 제자들과 같이 잘 연결되고 있고, 제가 이번 11월에 갔다 왔는데 가서 자예를 만났습니다. 만나고 또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 MBS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 지금 공부도 잘 하고 있습니다. 일이 바빠가지고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틈틈이 없는 시간도 계속 이렇게 쪼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여기서 많은 것을 보고 가지는 못했을지라도 또 여기 말도 잘 안 통하고 이렇지만 분명한 이 분위기라든지 이 부분을 다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처음 만났는데 앞으로 몽골 복음화의 귀중한 제자로 또 사역자로 세워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분이고, 또 이번에 가서 두 번 만났는데, 한 번은 자기가 일하는 시장이 큰 시장,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제일 큰 시장인데 거기서 지금 커튼업을 하고 있어요. 직접 자기 하는 건 아니라는데 일단 거기 일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 가서 만났고, 오기 전에 꼭 한 번 더 만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일 다 끝나고 늦은 시간인데도 이렇게 만나러 와서 같이 만나면서 다음에는 꼭 자기 집에, 지금 집을 수리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 집 수리 다 끝나면 자기 집에 꼭 초청을 하고 싶고, 그때 와서 남편도 만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고 이번에 나오게 됐습니다. 생각지 않은 그런 오늘 이 자리인데,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안 지역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 특히 다민족 몽골 사역을 시작하게 하는 또 새로운 시작한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중국에서 한 10여 년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2000년도부터 중국에 처음 들어가게 됐고요. 그 전에 저는 경상북도 구미 공단 지역 있죠. 거기에서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고 있다가 그러는 중에 다락방 만나고, 또 그러던 중에 선교지를 처음 이제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간 곳이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저 동북 삼성 연변 쪽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게 2000년 2월 달입니다. 가서 이제 저는 선교라는 것도 잘 모르고, 그 당시는 다락방 시작한 지는 거의 한 8년 정도 이렇게 된 상태인데 선교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그런 차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벌써 어릴 때부터 앞으로 나는 선교사로 가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나는 목사 되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두 직분이 있어요. 목사와 장로 싫어했습니다. 제가 우리 렘넌트 시절에 자라나면서 별로 좋은 영향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장로님은 늘 꾸중하는 장로님, 항상 보면 뭐 꾸중할 일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꾸중하기 때문에
우리 학창 시절에 장로님 오면 피해 다녔어요. 요즘 우리 반대잖아요. 얼마나 렘넌트들이 중직자들 좋아하고 따르고 하는데, 저희들은 율법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학생들이니까 뭐 못하는 게 많죠. 그러니까 꾸중들을 일이 많습니다. 그때는 신발도 벗고 교회를 들어가야 될, 예배당 들어가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일단 신발 벗고 들어가는 것부터 이게 꾸중 듣기 시작을 하고, 또 의자 없이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시절이니까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른들이 볼 때 우리 렘넌트들이 부족한 모습이 많이 보였겠죠. 그걸 잘 복음으로 보고 잘 이끌어줬으면 좋은데 주로 그걸 이제 혼내는 걸로 삼았기 때문에요. 기도하다가 눈 뜨면 뒤에서 막 이렇게 막대기 날아와가지고 딱 치고 이제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신앙생활을 거치면서 또 목사님을 볼 때도 내가 앞으로 목사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안 들 정도의 어떤 그런 영향을 제게 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20대 중반에 장례를 두고 잠깐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 길게 한 것도 아니고 짧게. 하나님 앞으로 나 뭐 해야 됩니까? 하는데 그것도 무슨 뭐 산기도 가서 한 것도 아니고 철야기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어느 이제 대구, 제가 고향이 대구 쪽인데요. 대구 시내에서 시내 볼일 보러 나갔다가 시내버스 타고 들어올 때에 서서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제 마음에 한 번도 없던 마음을 주셨는데 신학교 가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니라고 했고, 근데 이제 몇 번 확인을 해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안 떠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신학교 입학을 해서 7년 신학을 하고, 지금 돌아보니까 좀 일찍 목사 안수를 받았더라고요. 34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개척을 했는데 개척하고 1년 안 돼서 다락방 만나였어요. 그게 92년 11월 달. 그때부터 쭉 지금까지 이제 인도받아서 오고 있는 중인데요. 그렇게 하면서도 제게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다락방을 만나서 목사님 메시지 듣고 이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회복이 됐어요. 이거구나. 내가 복음을 잘 몰랐구나. 성경적인 전도를 몰랐구나. 이게 됐는데 선교에 대한 부분은 제게는 아직 전혀 편집이 안 됐어요. 선교는 아주 나중에 먼 나라 이야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8년 정도 지났을 때 한참 그때 이제 막 그 단기 선교 무슨 뭐 우리 평신도들이 또 전도신학원생들이 뭐 그다음에 선교사 훈련원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이렇게 해외 나가고 하는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평신도들이 많이 해외 갔다가 와서 막 간증을 하고 포럼하는 걸 들으면서 제 마음에 양심이 하나 느끼죠. 제 양심에 가책이 왔어요. 야, 너 목사인데 선교 현장도 한번 안 가보고 뭘 하느냐 이런 생각이 제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러 간 게 아니고요. 목사 양심에 한 번은 가봐야 되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여권 만들고 2년 후에 처음으로 선교지에 나간 것이 중국이었습니다. 그 가보니까 이제 달라지더라고요. 갔다 오니까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분들이 야, 선교 어떻게 하지 이렇게 물을 때 아무 말씀하지 말고 선교 현장에 어디든지 좋으니까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가서 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전혀 준비 안 된 줄 알았는데 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구나. 선교지가 그리스도가 없어서 문제구나. 수천 명 모이는 교회의 목사님도 그런 부분에 갈급해 있고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 한 번 갔다 오니까 두 번, 세 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중국 현장을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선교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사역을 할 때 지금도 우리 그 북한 선교 하고 계시는 사실은 제가 북한 선교 때문에 선교 현장을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박용배 목사님이랑 나성주 목사님 같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쭉 인도를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어느 날 이제 중국 현장에 선교사가 필요한 시간표가 된 거예요. 우리 사역하는 현장에. 그래서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하고 찾았는데 없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거기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가야 되는구나라는 이제 그런 소명을 받고 2004년도에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갔습니다. 그래 가서 쭉 사역을 한 10여 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참 재밌게 사역을 잘 했어요. 여러 지역에 문이 열리고 또 저는 이제 선교 자체를 어느 한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착을 해서 교회 세우고 하는 그런 선교를 처음부터 저는 하나님께 들어가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저는 목회 선교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저는 순회 선교합니다. 저는 바울이 했던 그 선교를 부족하지만 저는 그걸 선교로 봤기 때문에 그 선교를 할 테니까 그 문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부터 계속 순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희들 현장이 한 바퀴 이렇게 순회하는데 한 주? 2주? 열흘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제가 사역을 마치고 나올 때쯤 됐을 때는 거의 이제 열려진 지역 순회하는데 한 2달 정도 걸릴 정도의 그런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을 누리면서 사역을 하다가 2011년도에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3번 단속이 됐어요. 공안에 잡혔는데 2007년도에 2번 잡히게 되고 이제 그때는 뭐 벌금하고 그렇게 나오니까 문제가 안 됐었는데 2011년도에 제가 집에 있는데 공안들이 들이닥쳤어요. 닥쳐가지고 사역하다가 잡힌 것도 아니고 집에 있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공안에 잡혀서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벌금을 안 받아요. 야, 이거 하나님 은혜인가? 벌금을 안 받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 리스트를 올린 거예요. 그 나와서 다시 들어가려고 비자 신청하는데 비자 안 나와요. 그래서 2011년 여름부터 이제 중국에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야, 이거 어떡하지? 노력해도 안 되고. 그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다 준비를 해서 가는데 문이 막혔어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드로아에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집중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울 팀이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우리가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것을 알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로부터 쭉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또 고린도 쭉 사역이 진행되는 그 장면을 제가 보면서 그래, 한쪽에 막히면 다른 쪽에 열려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저도 마게도냐 언약을 잡은 거예요. 2011년도부터. 그렇게 이제 마게도냐를 잡고 바라보니까 한 곳이 보였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대한민국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셨느냐 하니까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제가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을 다시 봐라. 한국 볼 게 뭐 있어요? 제가 태어난 나라인데. 저는 선교하려면 지금 외국 가야 되는데 자꾸 그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서 제 눈에 들어온 것이 뭐냐 하면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몇 명이나 들어와 있지? 2011년도에 140만. 그중에 70만이 중국인이에요. 내가 들어가서 만나야 될 중국 사람이 70만 명이 한국에 와 있네. 이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인도를 받으면서 또 우리 같이 이제 사역하는 팀. 제가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함께 팀으로 움직였는데 그래서 우리 국내 이제 중화 팀들이 몇 사람이 구성이 되면서 문 열리는 곳으로 순회하면서 지역지역에 중화전도학교를 세웠습니다. 쭉 세우면서 사역을 하다가 그리고 더 눈을 넓게 보게 된 거죠. 자, 그럼 중국 사람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다. 저 멀리 해외도 있지 않는가. 찾아보니까 한 1억이 돼요. 중국 사람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흩어져 있네. 그러면 하나님, 저 해외 현장에 중국인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그 기도하고 얼마 안 돼서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오세아니아로, 미국으로, 카나다로, 동남아로 이렇게 이제 중화인들을 향한 캠프를 쭉 시작을 해서 순회하면서 가는 데마다 또 지역 제자 시스템이라는 언약 속에 중화전도학교의 응답을 받았어요. 이제 그걸 또 몇 년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디 문을 여셨냐면
러시아 문을 여셨어요. 그래서 러시아를 들어가기에 2012년도에 처음 들어갔는데 우리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블라디보스톡에 제가 처음 들어갔습니다. 2012년도에. 그 최난식 선교사님 그때 저는 모르는 사이였는데 전도학교가 새롭게 시작되는 시간표에 제가 강사로 들어가면서 그 현장을 보면서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러시아 들어가서. 보니까 러시아의 선교사들이 순회를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 러시아에 순회 캠프 할 수 있는 팀, 이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고, 또 하나는 러시아가 오래 사역을 했는데도 신학교가 없어요. 러시아 신학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목도 같이 나누고, 또 렘넌트 사역을 두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그때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들어가서 그 기도 제목을 같이 선교사님과 나누었어요. 그 후에 문이 쭉 열리면서 몇 년 후에 신학교도 세워지고 순회 캠프 팀도 구성이 돼서 지금도 계속 코로나 전까지 2달에 한 번씩 계속 순회를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코로나만 이제 여기 되면 바로 순회를 시작해야 될 그런 시간표고요. 그렇게 쭉 순회하는 중에 어느 날 제 눈에 뭐가 들어왔냐면 몽골이라는 나라가 처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게 2015년도 가을입니다. 러시아 사역을 하면, 러시아 이제 시베리아 쪽으로 순회를 하면 시베리아 그 그 남쪽이 몽골이거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그건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보통 이제 중국 영향을 많이 받아 있기 때문에 몽골을 몽고 이렇게 하죠. 몽고. 그 몽고라고 말하면 중국, 몽골 사람들요, 엄청 싫어합니다. 일본 사람이 우리를 보고 조센징 하면 싫어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싫어합니다. 왜냐? 몽고라는 그 말의 뜻이 오래되고 우매한 사람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계속 몽골에 당하고 이러니까 그 나라 사람을 그렇게, 호칭을 그렇게 불러버린 거예요. 몽고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면 이제 몽골 사람들이 대화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잘 아시고, 혹시라도 몽골 사람 만나면 몽골입니다, 몽골. 그리고 또 더 정확하게는 몽골리아예요, 몽골리아. 그리고 보통 우리는 이제 몽골이라고 하면 돼요, 몽골. 이렇게 불러주는 것이 굉장히 이제 그분들을 위하는 그런 부분인 것을 알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몽골이라는 나라를 제가 처음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 저 몽골은 어떻게 복음 전해지고 있습니까? 중국 사회 갈 때 제가 몽골을 많이 봤거든요. 국경을 봤거든요. 가보지는 못하고. 그래서 저 현장에도 복음이 필요할 텐데, 제가 그때 알기로는 우리 팀에서 사역하는 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몽골에 한번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2015년 가을부터 기도를 했어요. 한 6개월 정도 기도를 했는데 2016년 1월 달에 한국에서 제가 어느 전도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몽골인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그럼 나 몽골인 한번 만나고 싶은데 전도사님 하는데 한번 가볼까요? 아, 좋다고.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가서 만났는데요. 저 파주에 작은 공장인데 거기 몽골 사람 6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만나서 식사하고 그 중에 2명이 내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양심적으로 복음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마침 또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다 영접을 했어요. 야, 이렇게 다 영접을 하네. 그 2 사람 이제 내일 들어간다는 사람이 내가 몽골 가고 싶다니까 오시라고. 자기들이 공항 옆에 집이 있어서 마중할 수 있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런데 제가 몽골말 못하지요. 그분들은 또 한국 나온 지 2달밖에 안 된 사람이니까 한국말 못하죠. 결국 가도 만나도 이게 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기도한 게 통역. 하나님, 통역을 붙여달라고. 기도한 지 보름 만에, 딱 2주 만에요. 그때 우리 국내에서 2월 달에 선교사 대회가 있었고 선교사 합숙이 있었어요. 그 합숙에 마침 몽골 사람 2명이 참석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몽골에 우리 파송한 선교사님도 안 계시고 아무 사람도 없는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왔지? 만나보니까 한 사람은 미국에서 왔고 한 사람은 몽골에서 왔는데, 이 몽골에서 온 자매가 한국에 와서 8년 있으면서 복음 받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3학년 1학기까지 공부를 하고 일반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하다가 들어간 전도사예요. 근데 우리 다락방은 몰라요.
어떻게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뭐 컨퍼런스 한다니까 또 한국 올 수 있는 기회니까 좋다고 이렇게 나온 거죠. 그 어떤 복음이나 이것 때문에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나 어떻든 그런 만남 속에서 제가 몽골 가고 싶다니까 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통역할 수 있으니까 오시라고. 그래서 2016년 4월 18일 날 러시아 사역을 마치고 러시아에서 이제 몽골로 들어간 것이 처음으로 제가 몽골 들어간 시간표였습니다. 한 주간 거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세 사람을 불신자를 연결을 시키면서 그 저를 초청한 그 자매 전도사님이 계속 사람을 붙여요. 저는 이제 계속 복음 전하고 한 주간 계속해서 영접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영접된 사람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는 또 거리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음에 또 오겠다고 해서 2달 후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몽골 사역이 쭉 진행이 돼서 지금까지 약 6년 동안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그 몽골에 들어가서 100% 상주하면서 사역하는 선교가 아니고 순회 선교입니다. 처음부터 제 선교의 방향을 그렇게 잡고 중국 가서도 그렇게 했고 한국에서도 그래 하고 계속 그 사역을 진행을 하고 또 몽골 사역을 하면서도 그렇게 했고요. 제가 2017년도에 이제 우리 선교총국에서 몽골 선교사로 파송 선교사로 재배치가 됐어요. 중국 선교사에서 재배치가 되면서 지금은 이제 저희 본부에서 파송된 선교사로서의 그런 이제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몽골에 들어가서 사역이 쭉 진행이 되면서 지금은 우리 몽골 선교 후원회가 있고 나라 담당도 있어요. 우리 강 목사님께서 아르메니아 담당이시잖아요. 몽골 나라 담당이 좀 세워져 계시고 그 담당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몽골 선교 후원회가 뭐 후원회라고 해서 뭐 돈을 많이 내는 후원회가 아니고 선교를 하는 후원회, 선교 후원하는 그야말로 그렇게 해서 이제 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서 계속 기도로 혹은 또 경제적으로 함께 하면서 지금 몽골 선교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문도 열리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까지 이제 교회도 세워지고 전도학교 문 열리고 신학교 문 열리고 이렇게 계속 문이 열렸습니다. 열려서 쭉 사역이 진행이 되다가 코로나 때문에 작년 1월 달부터 못 들어갔어요. 몽골에 못 들어가고 있다가 이번 11월 달에 또 하나님 은혜로 문이 열려서 들어가서 한 3주간 인도받고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진행이 됐고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비대면으로 계속 또 진행이 되는 그런 응답도 누리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 또 예수한교회 귀한 우리 목사님 또 우리 몽골 사회 가시는 우리 중직자들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 그 11월 달에 몽골 갔다 온 그 부분을 조금 PPT로 준비를 했는데 아무래도 좀 여러분 사진이라도 보시면 더 기도하기도 훨씬 좋고 실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PPT 보고 포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부터 그 사역을 선교를 시작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신 게 언약 잡게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항상 어떤 선교 캠프를 들어갈 때마다 이번에는 하나님 어떤 언약을 주시는가 그걸 늘 질문하고요. 또 그 시간표 속에 선포되는 그 본부 말씀이나 이걸 통해서 언약을 잡는데 이번에 들어갈 때는 그 10월달 화요 제자 훈련에서 전도자의 집중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같이 이제 한 2년 만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게도냐의 문, 요 언약을 같이 잡고 내가 할 일은 집중하는 일이고 말씀과 복음과 기도 집중 드로아에서의 바울팀의 집중과 같이 이 집중을 하면 문은 하나님이 여신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문으로 이번에 들어가겠다. 보통 이제 코로나 없을 때는 갔다 오면은 그 다음에는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역이 되겠구나 하는 게 이미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만 2년 정도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좀 흐름이 끊겼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계획 세우지 말고 진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곳으로
가자. 이런 중심을 가지고 이번에 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기간이 11월 4일부터 25일까지고요. 팀으로 제하고 우리 몽골 선교 후원의 총무 이종대 목사님입니다. 우리 RTS 출신인데 이분도 이제 제가 두 번째 들어갈 때부터 같이 사역이 시작이 돼서 쭉 같이 지금 잘 섬기면서 함께 사역 진행되고 있고 같이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몽골은 행정구역이 22개 시주입니다. 그래서 22개 시주를 전체를 이제 두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곳으로 해서 이제 이번 기도 제목 보면 3번에 절대 문 열리는 캠프 해서 세 가지입니다. 지역 제자 시스템. 이게 11월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또 언약이기도 합니다.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또 그 언약이 화요 집회 때 선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언약 잡고 하나님 문 여시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 준비한 제자를 찾고 지속할 시스템을 세운다라는 이런 기도 제목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지금 이게가 이제 몽골입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요 가운데 울란바토르가 있죠. 그 울란바토르가 인구가 340만 정도 되는데 울란바토르에 거의 한 140만 정도 거주하고 있을 정도로 3분의 1 이상이 울란바토르에 집중되어 있고요. 나머지 이제 21개 현지에서는 그 행정구역을 아이막이라 불러요. 아이막. 아이막은 부족이라는 뜻이고 우리로 말하면 도, 주 이런 개념입니다. 21개 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현장을 두고 이제 저희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모든 이 아이막 주마다 22개 시주에 제자 찾고 시스템 세워지는 이제 이게 기도 제목이고요. 지금까지 한 5개 정도의 주에 이제 시스템이 세워지고 인도받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번에 들어가게 됐는데 울란바토르가 모든 게 집중이고 국제 노선이나 비행기는 전부 울란바토르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여기서 사역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역이 거기서 약 서쪽으로 1500km 떨어진 옵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옵스주에 여기서 이번에 사역이 진행이 됐고 사실은 이제 이 지역이 이쪽 서로 간의 거리가 1500km이기 때문에 상당히 멀죠. 먼 그런 거리인데 제가 몽골 두 번째 들어가면서부터 여기 문이 열려서 들어가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 현장에 들어가고 이번에도 이 현장에 갔다 오는 그런 시간표였고요. 그리고 이번에 거기서 약 30km 정도 남쪽에 떨어져 있는 타리아란이라는 지역에 새로 문이 열려서 사역이 진행이 됐고 또 여기 우르한가이라고요. 아까 우리 이제 몽골 우리 볼강이라고 오늘 이제 천안에서 만나서 복음 받고 또 여기까지 왔다가 포럼하고 간 자매 고향이 여기입니다. 우르한가이. 여기 문이 열려서 이번에 또 사역이 진행이 됐고 그리고 저 북쪽에 에르드네트라는 쪽입니다. 에르드네트는 몽골에서 두 번째 큰 도시예요. 아주 공업도시 그런 곳이고 여기도 새롭게 문이 열리는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이렇게 사역이 이번에 쭉 진행이 됐는데 이 전체 거리가 이번에 4,000km 정도 이번에 순회를 했어요. 쭉 타고. 아마 여러분 4,000km 같은 물론 감이 안 올 건데 서울까지 거리가 400km 서울 부산 10번이죠. 이렇게. 그런 거리입니다. 쭉. 자, 그런 가운데 이번에 이제 울란바토르의 첫 번째 사역이 이제 11월 4일부터 9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새로 이번에 울란바토르에 가보니까 신공항이 건설이 됐어요. 전에 있던 공항은 국내선으로 쓰고 이제 새로 만든 이 공항이 국제용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인천공항 같죠.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깨끗하게 잘 지어졌고 여기 보면 제일 왼쪽에 있는 친구가 현지에 있는 우리 호이가 전도사님이라고 이분이 저희 가면 전부 이제 같이 동역하면서 쭉 동행하고 또 통역도 하고 또 운전도 하고 항상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아주 참 신실한 전도사님이십니다. 가운데 계신 분이 이종대 목사님이시고요. 이제 미션홈이 있는데 현지에 새로 미션홈을 이번에 마련했어요. 깨끗한 집으로 다시 마련돼서 감사했고 이제 여기가 베이스 캠프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다 출발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하는 곳이고요. 제일 먼저 간 곳이 여기가 어디냐 하면 이제 이 작년에
저희들이 뭐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기도하는 게 RUTC인데, 그래서 몽골 RUTC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작년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거기 가서 그 부지를 이제 가서 보고 같이 사진을 찍은 그런 곳이고요. 이곳에 이제 몽골 렘넌트들과 또 제자들이 계속 양육되고 세워지는 훈련장 RUTC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렘넌트 한 명을 데려갔어요. 우리 전도사님 딸인데 아주 똑똑합니다. 그래서 너를 위한 이 RUTC가 세워져야 된다 하면서 같이 기념 촬영을 하고, 거기가 저 뒤에 보면 차 있죠? 저기까지입니다. 큽니다. 상당히 크게 장소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만난 분이 이제 아까 우리 여기 왔던 턱이라는 그 집사님의 친구예요. 연결이 돼서 이분도 의사인데 병원을 한 두세 개 갖고 있는 분인데 이제 예비된 시간표였어요. 그래서 저희들 만나서 복음 받는 영접하는 시간표고요. 이 자매입니다. 그다음에 드디어 자야 나왔어요. 그래서 두 번째 만난 게 우리 시장에 가서 자야를 만났어요. 자기 일하고 있는 가게입니다. 가게고요. 저희들 이제 미션홈을 새로 이렇게 해서 커튼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마침 가니까 자야가 이걸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커튼도 사고 그렇게 하면서 반갑게 만나는 그런 시간표였고, 아주 잘 앞으로 잘 준비되면 정말 귀하게 몽골 복음을 위해서 서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매입니다. 예, 주일날 여기서 예배를 이제 우리 우리 교회에서 이제 원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예배당이 한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전체 몽골 전체 교회 예배가 다 중단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이제 사용하고 있던 장소도 정리를 하고 지금 다른 장소를 준비하는 중이라서 미션홈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표 주셨습니다. 예, 우리 제자 결혼해가지고 그 결혼한 집에 초청을 받고 갔습니다. 예, 돌된 아이. 그 얘 이름이요 손들어예요. 손들어. 몽골 이름 손들어 얼마나 외우기 좋은지 이게 바로 암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말고 또 손들어가 또 있어요. 더 큰 애가 있는데 걔는 만나면 손들어 하면 자기가 손 번쩍 듭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경수 집사님이라고, 이분은 한국 분인데요, 몽골 분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지금 몽골 들어가서 지금 그 산업선교 언약을 찾고 들어간 분입니다. 이분 다시 만나는 시간표 주셨고, 예. 그리고 이제 이 학생들은 유학 올 학생들이 한국에 유학 올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인데, 유학 올 학생들이 이제 또 이거 담당하는 그 분이 또 우리 전도사님이세요. 그래서 애들이 뭐 한국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복음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중심에서 애들을 모아놓고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분이 이제 학교 선생님입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전부 이제 한국 인천에 유학 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입니다. 요 늦게 온 학생 복음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 흰옷 가운 입은 그 자매가 한국에서 오래 있다가 들어갔는데, 또 우리 제일 오른쪽에 있는 요 전도사님이 남자 호이가 전도사님 부인이에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한국 왔다가 저를 만나면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푸트인데요, 이름이 푸트 전도사님인데, 이분이 사실은 전도자예요. 계속 문을 열어요. 가면 이번에도 가서 문이 많이 열렸는데, 또 자기가 잘 아는 분이 이렇게 갈급한 시간표가 돼서 복음 받는 시간표를 주셨고요. 끝나고 이제 서쪽으로 옵스 지역으로 갑니다. 예, 울란바토르에서 옵스까지 비행기로 가면 3시간인데 차를 타고 갔어요. 이번에는 18시간 걸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빨리 갔어요. 제가 처음 갈 때 있잖아요. 31시간 걸렸어요. 그때는 뭐 버스 타고 가는데 포장도 덜 됐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포장이 다 됐어요. 다 돼서 18시간 걸려서 이번에 갔는데 하여튼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들어가서 가는 중이고요.
가다가 이제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도 하고, 몽골 가서 컵라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예, 가면 이런 강도 있고 호수도 있고, 예. 예. 해가 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5시 반 출발했는데 밤 10시 반 도착을 했고요. 그 다음 날인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옵스인데, 여기 뒤에 보이는 물류센터를 지금 우리 그 멤버 사장님이 있어요. 운수업 하시는 사장님이 이번에 또 가보니까 코로나 와중에도 또 물류센터를 지어서, 이쪽이 이제 서쪽이라서요. 여기가 어디 연결되느냐 하면 러시아 연결되고요. 중국 연결되고요. 카자흐스탄 연결돼요. 여기서. 바로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중요한 이제 현장에 앞으로 무역센터를 바라보면서 물류센터를 이번에 지었어요. 거기 가서 같이 사진을 찍고, 가운데 계신 분이 신계라고요. 전도사님이고, 전도사님이면서 사장님이세요. 아주 좀 중요한 그런 분입니다. 또 이분이 운영하고 있는 한식당 새로 또 오픈을 해가지고 커피숍하고 같이 운영하는 그런 그곳에도 가고, 아들인데 한식당 지금 주방장입니다. 딸인데, 여기는 딸이거든요. 딸인데 여기는 또 커피숍 담당을 하고 있어요. 한식당 하는 이 친구가 아직 한국에 한 번도 안 와봤으니까 음식을 지금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도 제목이 한국 와서 좀 배우고 싶은 거예요. 한국 와서. 지금 이제 비자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 한국 음식이나 식당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전수해 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앞으로 이 친구들이 오면 좀 그렇게 가르쳐 주고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고기가요, 말고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11월부터 12월 이 겨울에 먹는 고기가 말고기거든요. 그래서 말고기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죠? 질기다 이렇게 생각나는데, 몽골 말고기는 하나도 안 질겨요. 더 맛있어요. 제가 말고기 먹어보고는요, 소고기, 양고기 맛없어요. 그 정도거든요. 앞으로 혹시 가시면 말고기는 꼭 드셔보셔야 됩니다. 보양식입니다, 이게. 자, 거기서 남쪽에 30km 떨어진 곳으로 지금 또 갑니다. 그때 눈이 많이 왔어요, 여기. 이게 차차르간 열매라고요. 비타민 열매입니다. 비타민은 세계에서 제일 많은 열매, 차차르간. 비타민 덩어리예요, 여기가. 자, 갔는데 이제 이 과수원의 이제 부부도 복음받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리조트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 부부도 이번에 복음받고, 이 지역 문이 새로 열렸고요. 이쪽 사람들은 원래 이제 몽골 사람들이 아니고 저기 터키 사람들이에요. 터키에서 그때 징기스칸 시대에 거기까지 가서, 우리나라는 목축업만 하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포로로 잡아왔어요. 잡아서 너희들은 물 많은 여기다가 농사를 지어라. 다른 데 가지 말고. 그래서 그곳에 이제 농사를 짓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터키족으로서 지금은 한 4,000명 정도 이렇게 인구가 되는 그런, 우리나라 보면 한 억 단위 정도 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민족이 터키 민족입니다. 이분들이 이번에 복음받고 이 현장에 새로 문이 열리는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는 저 뒤에 보이는 가족이 집이 터기, 아까 오셨던 터기 집사님의 친척집입니다. 또 문이 열려서 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요. 주일 됐을 때 옵스에서 이제 여기도 예배당이 있는데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소금 공장입니다. 그 옵스 쪽에 가면요, 거기는 이제 몽골은 바다가 없잖아요. 바다 없는데 여기는 산에 소금산이 있습니다. 암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소금을 캐가지고 덩어리 갖고 와서 가루로 만드는 이제 그 정제하는 그런 이제 공장을 하는 사장님 집에 또 복음 전하러 갔고 영접하고 있는 중이고요. 돌아오는 길입니다. 우르한가에 문이 열렸어요. 내려오는 길에 1200km 정도 우르한가에 새로 문이 열렸습니다. 예, 아르바이헤르라는 지역에 이제 출발해서 갑니다. 쭉 가면서 예, 도착했고, 뒤에 호텔이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자매가 그 지역에 새로 문이 열렸는데요. 이 자매가 여기 이제 아까 부터 전사님 이분 친구입니다. 곧 대학교 동기인데 21년 동안 못 만났어요, 서로.
그러다가 복음 때문에 만남이 돼서 복음 듣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가게 된 그런 케이스고요. 이 자매의 아버지는 그 주지사를 역임했던 엘리트 집안입니다. 자기도 지금 주청사에 근무하고 있는 그런 분이고 아마 중요한 그런 문이 돼서 앞으로 이 지역에 전도운동 일어날 수 있는 이제 한 사람으로 루디아 같은 그런 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했고 다음에 또 올 것을 약속을 하고 이번에 영접하고 자기와 같은 사람을 또 같이 데려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만나러 간 거예요. 한 사람. 1200km 한 사람 만나러. 그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가보면 그 한 사람이 한 지역이고 그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 어떤 문을 여실지 모르기 때문에 선교지 가면 이제 갑니다. 어디든지 새로운 문 열리는 곳으로. 돌아오는 길 울란바토르로 돌아왔어요. 이제 에르네트로 가는데 다시 돌아와서 북쪽으로 400km 떨어진 곳이고 이번에는 이제 차를 안 갖고 가고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13시간 걸렸고요. 도착을 했고 아침에 여기입니다. 여기는 우리 신학생인데 연세가 많아요. 76세 된 신학생이 여기 이사를 와서 지금 이제 새로 아파트를 하나 사서 왔는데 이제 그곳이 자기는 기도 제목이 이 집이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신학교 쭉 이렇게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기도 제목 잘 잡고 있었고 마침 우리가 오는 시간표가 맞아져서 이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갔는데 여기 제일 저 왼쪽에 계신 분이 이제 그 신학생입니다. 그 노루꼬라는 신학생인데 연세 많은데도 말씀 잘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분, 제가 있고 제 옆에 있는 분이 이제 요분이 이 집 주인입니다. 신학생이고요. 여긴 딸이에요. 둘째 딸이고 딸이 지금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고아원 운영하고 있는 선생님들 두 사람을 데려왔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분홍색 입은 이분은 며느리예요. 둘째 며느리. 여기 둘째 딸하고 둘째 아들이 여기 살고 있어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 요분들이 다 지금 사명자로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문이 열리는 새롭게 문이 열리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였고요. 그 다음 날은 또 3명 더 데려왔어요. 3일 있었는데 계속 사람 데려와요. 그 조장 역할을 하는 거죠. 미션홈 집이 있겠다. 사람 데려오고 사역자 있고 복음 전하고 계속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전도학교를 세우자 해서 에르네트 전도학교 개교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연세 많으신 이 신학생이 누구냐면 여기 부터 전도사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고 그래서 이제 이 딸 한 사람이 복음 받고 예수 믿음으로 가족 전체가 복음화되는 그런 케이스예요. 집이. 김밥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말이 잘 안 듣네요. 둘째 아들 집에서 또 저희들 초청을 해서 갔는데 또 몽골 사람이 김밥 만들어 놨어요. 우리 온다고. 또 김치도 준비해 놓고 된장도 준비해 놓고 다 준비해 놓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또 문제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가정에 복음이 전거되고 이분이 이제 집주인입니다. 둘째 아들인데 복음을 정확하게 받고 이번에 영접하는 그런 시간표를 하나님 주셨고 가족들입니다. 자, 마지막 셋째 날에는 더 이제 누가 왔느냐 하니까 렘넌트들까지 왔어요. 고아원에 있는 학생들 3명이 오고 이렇게 해서 전체 모임이 한 사람으로 시작이 되는데 17명 모임이 진행이 되면서 시스템이 갖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중요 현장이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길입니다. 어디로 갔어? 돌아오는 길입니다. 다시 울란바토르로 돌아왔고요. 아침에 내렸고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미션홈에서 다시 드리고 예배 마치는 축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전도사님 집입니다. 새로 아파트 하나 마련해서 그 집에 가서 이분이 침계라고 이분이 전도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몽골에서 신학교 졸업하고 사역하다가 한국에 공부하러 왔어요. 그래서 저기 칼빈 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석사 과정을 하다가 거의 다 했는데 문제가 온 거예요. 신부전증이 왔어요. 그래서 이분도 턱이 집사님 그 의사니까 오늘 오셨던 턱이하고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턱이가 그래서 문입니다. 의사가 중요하더라고. 문 열리니까 우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 가서 복음 전했는데 이분이 그 복음 받고 다시 몽골 들어갔는데 이번에 다시 만나게 됐어요. 몽골에서는 처음 만났는데 아직 몸이 다 완치된 건 아니지만 또 잘 인도를 받고 있고 또 이런 중요한 분들이 또 연결이 되는 시간표였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 왼쪽에 있는 이분이 외국어 학원 원장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학교 신학생이고요. 팀 사역을 했고요. 이 가정이 우리 턱이 집사의 또 동생 집이에요. 남동생 집에 문이 열려서 이번에 가서 이번 자기 이제 남동생 부인인데 부인은 지금 학교 선생님이죠. 그래서 이 가정이 문이 열리는. 그러니까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이 한 사람 은혜 받고 사명자로 바뀌기 시작하니까 그 영향이 전부 본국으로 가요. 그만큼 우리 천안에 와 있는 다민족 중요해요. 한 사람만 제대로 찾아도 됩니다. 꼭 우리가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또 학생들 다시 만났어요. 유학생들. 한국 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등등을 두고 또 포럼하는 시간이었고 팀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 이제 또 여기 있는 그 우리 자매가 또 몽골 가면 통역하는 자매입니다. 한국 와서 또 오래 있으면서 그래서 한국 와서 이제 오래 있던 몽골 사람들이요 들어가면 한국말 하거든요. 그 이분들이 이제 복음 제대로 들어가고 훈련이 되면 전부 사역자로 바뀌고 통역자로 다 바뀌어 나가요. 그만큼 우리 국내에 와 있는 사람들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분도요. 이 이제 자매가 이제 먹이라고 이름 먹이거든요. 몽골에는 사람 이름이 기가 많아요. 먹이, 턱이, 빡이 뭐 기자가 많은데 이름 줄여가지고 긴 건 우리 발음도 못해요. 다 줄여가지고 그래 부르고 또 자야 뭐 이런 이름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자매를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자매 언니가 청주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청주에 있는데 이 언니가 어느 날 청주하는 그 다락방에 참여한 거예요. 참여해서 말씀 듣더니 야 이거 너무 좋은데 몽골에 있는 우리 동생도 이거 들어야 되는데 그때 마침 저희들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주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만나보시라고. 그 연락해서 만났더니 저는 이제 불신자인 줄 알고 이제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만나보니까 신학교 졸업한 전도사예요. 현재. 그래서 이 먹이 전도사님 만나서 팀 사역을 나누고 뭐 복음은 잘 모르지만 사명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런 만남이 주어지면서 팀 사역이 진행이 되고 주로 이제 만나면 식당에서 안 만나면 커피숍에서 만나요. 몽골은요. 만날 때가 주로 그런 데밖에 없으니까. 마지막 날 이제 저희들 올 때 요 두 남매가 그 누나고 동생인데 아주 이제 제자로 잘 자라고 있는 그런 우리 이제 렘넌트들입니다. 예. 몽골에서 사역을 하면 스티커를 계속 붙여요. 교회 세워지면 신학교 세워지면 또 뭐 전도학교 열리면 하면서 이제 이 전체를 지금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예, 같이 간 이종대 목사님이십니다. 부천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호이가 전사님이 이제 마지막 공항까지 우리를 마중해줬고 사역 잘 마치고 들어오는 그런 시간표였고 비행기 아니고요. 몽골에서 한국까지는 거리가 2,000km입니다.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비행기 걸리니까 가기도 쉽습니다. 아주 가기 쉽고 가까운 곳이고요. 도착했습니다. 인천에. 마중 나온 가족들. 이번 쭉 사역했는데 결과를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요. 뭐 울란바토르부터 쭉 해서 옵서, 우르한가이, 에르네트, 울란바토르 2차 다 해서 이번에 영접한 사람이 한 40여 명 정도 영접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고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돌아오자마자 국내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먹이라는 전도사님 언니를 제가 몰랐거든요. 그래서 청주에 가서 그 다음 주에 바로 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매가 언니고요. 그리고 딸인데 이름이 솔롱고예요. 솔롱고. 몽골은 한국을 부를 때 솔롱고스라 부릅니다. 솔롱고스. 코리아라고 안 부르고 그 뜻이 뭐냐면 무지개의 나라.
한국을 그렇게 불러요.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애 이름이 솔론거예요. 무지개예요. 자, 같이 이제 청주에도 몽골 사역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교회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같이 만나는 시간표 있었고요. 같이 사진을 찍고 또 여기 가족들하고 같이 제 옆에 서 있는 3명이 전부 이제 몽골 사람들입니다. 현지. 예, 여기는 인천에 있는 몽골 팀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뒤에 있는 요 남자분이 텔문이고 여기는 소란데요. 이 가정이 어떻게 우리 만나게 됐냐 하면 원래 모르는 사이였는데 이 집이 불났어요. 불냈어요. 불을. 반지하에서 불나가지고 자기 집 태우고 옆집까지 다 태운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어려움 당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인천일보에 보니까 이게 신문에 난 거예요. 이런 어려운 가정을 좀 돕자고. 그 저희들 모르는 사이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의 누나가 제가 몽골 들어갔을 때 만난 그 이제 몽골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의 동생이니까 이게 이렇게 연결되더니 이제 저희들 가서 만나보고 우리는 복음 전할 욕심이 많잖아요.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지만 그래서 만나서 복음 전해보니까 딱 예비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 받고 그래서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또 여러 가지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도와주고 또 뭐 벌금 나오는 것까지 탄원서까지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쭉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도 보고 놀랄 정도로 문제가 해결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을 하고 지금 이 집에서 토요일마다 다락방을 계속 하고 있어요. 요 자매가 지금 숭실대학교 대학원 이번에 졸업을 합니다. 하고 있는 이런 가정이고요. 그리고 이런 제 어떤 가정이 또 계속 문이 열려지고 또 사역이 진행되고 있고, 예. 자, 이렇게 해서 쭉 사역이 진행되고, 이제 그 다음에 몽골 현장이 천안인 겁니다. 여기. 그냥 온 게 아니고요. 여기도 바로 이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계속 진행되는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와서 우리 또 귀한 그 볼강이라고 이분은 가수인데 아주 또 이번에 복음 받고 앞으로 아마 좋은 팀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 자매가 이번에 복음을 받고 오늘 여기까지 왔다 갔거든요.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국내에 와 있는 몽골인이 4만입니다. 4만. 4만 몽골 속에 400제자를 찾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또 몽골 지금 시스템이 쭉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현재 그 우리 국내 몽골 시스템을 보면 몽골 전도학교가 일산, 서울, 안산 이렇게 세워져 있고 1월 달에 청주에 몽골 전도학교가 오픈이 됩니다. 그 제가 다음 현장으로 천안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 그 부분이 내년 2022년도에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몽골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미 여기는 뭐 몽골을 위해서 다 준비되어 있는 그런 교회고 또 그런 현장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에도 숨겨져 있는 몽골인 제자가 계속 찾아지고 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만난 그 우리 볼강이라는 이 가수예요. 그냥 가수가 아니고요. 소프라노 가수예요. 그래서 이 분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중요한 문이 열릴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시간표였는데 그런 은혜의 축복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몽골에 세워진 신학교 MBS입니다. 몽골 바이블 세미너리 MBS 신학교가 이번 주에 종강을 하고 또 다음 학기 계속 진행이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세워진 교회들이 한 5곳이 교회가 있습니다. 그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학교가 지역적마다 세워져 있고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22개 시주에 시스템 세워가는 일을 함께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한 교회 또 목사님과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또 몽골 사역을 위해서 팀이 돼서 함께 인도받는 우리 모든 팀들을 통해서 천안 지역에 몽골인 사역의 문이 계속 열리고 또 오늘 만난 이분이 한국말도 아주 잘해요. 15년 정도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잘하고 뭐 여러 가지 생활하는데도 불법도 아니고 영주권을 갖고 생활하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좋은 만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귀한 만남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하는 237 5천종족 복음화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